저는 한지호라고 해요. 올해 36살이 됐어요. 미국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엔 다 잃었어요. 한 번의 모험적인 투자로 모든 걸 날려버렸죠. 이제 통장엔 겨우 몇 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번쩍이는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옛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애 키우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고 실패감이 가슴을 꽉 죄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는 항상 제 인생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셨죠. 지호야, 너 미국에서 돌아왔다며? 이제 결혼할 때도 됐지.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고모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랑보단 돈이 더 급했어요. 안정된 삶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서연이야. 33살이고 정말 예뻐. 게다가 집안이 엄청나. 강남에 펜트하우스 하나 소유하고 있고 유산도 많아. 그런데 성격이 좀 조용해서 사회생활을 잘 안 해.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거든. 고모의 말이 솔깃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이 들었어요. 왜 그런 여자가 아직 미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고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문제라니? 그냥 인연이 없었을 뿐이야. 너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면 바로 결혼할 거야. 결국 만남을 주선받았어요. 첫 데이트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서연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가볍게. 정말 청초했어요. 제가 인사하자 그녀가 살짝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호 씨. 만나서 반가워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대화를 시작하니 그녀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미국 생활, 사업 실패, 돌아온 심정까지.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국에서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진심 어린 관계를 원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고독이 느껴졌어요. 웃을 때 입가에 스치는 쓸쓸함.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2달 동안 데이트를 했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어요. 서연 씨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멈췄어요. 지호 씨, 우리 빨리 결혼할까요? 그녀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놀랐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직 더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호 씨가 좋아요. 안정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급할까?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에 연민이 들었어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서연 씨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게, 지호군. 우리 서연이가 자네 얘기 많이 하네. 어머니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좀 과했어요. 앉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네들 결혼 빨리 하는 게 좋겠네.
준비 다 됐으니 다음 달에 해도 돼. 그리고 결혼 후에 이 펜트하우스 자네 이름으로 넘겨줄게. 가치가 몇백만 달러는 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정말요? 왜 그렇게까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 서연이 행복이 제일이야. 자네가 잘 챙겨주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하지만 안정된 미래가 눈앞에 보였어요. 서연 씨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서연 씨는 제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비싼 시계 하나, 그리고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지호 씨, 제주도로 가요. 거기서 우리 미래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어요.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실패한 과거를 잊게 해주는 그녀의 존재.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부모님의 과도한 열정은 또 뭐지? 그래도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서연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지호 씨 덕분에 제가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의심이 녹아내렸어요. 그녀의 따뜻함, 그 고독한 미소.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저는 한지호라고 해요. 올해 36살이 됐어요. 미국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엔 다 잃었어요. 한 번의 모험적인 투자로 모든 걸 날려버렸죠. 이제 통장엔 겨우 몇 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번쩍이는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옛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애 키우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고 실패감이 가슴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는 항상 제 인생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셨죠. 지호야, 너 미국에서 돌아왔다며? 이제 결혼할 때도 됐지.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고모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랑보단 돈이 더 급했어요. 안정된 삶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 애 이름은 김서연이야. 33살이고 정말 예뻐. 게다가 집안이 엄청나. 강남에 펜트하우스 하나 소유하고 있고 유산도 많아. 그런데 성격이 좀 조용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네.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거든. 고모의 말이 솔깃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이 들었어요. 왜 그런 여자가 아직 미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고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문제라니? 그냥 인연이 없었을 뿐이야. 너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면 바로 결혼할 거야. 결국 만남을 주선받았어요. 첫 데이트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서연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가볍게. 정말 청초했어요. 제가 인사하자 그녀가 살짝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호 씨. 만나서 반가워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대화를 시작하니 그녀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미국 생활, 사업 실패, 돌아온 심정까지.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국에서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진심 어린 관계를 원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고독이 느껴졌어요. 웃을 때 입가에 스치는 쓸쓸함.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2달 동안 데이트를 했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어요. 서연 씨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멈췄어요. 지호 씨, 우리 빨리 결혼할까요? 그녀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놀랐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직 더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호 씨가 좋아요. 안정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급할까?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에 연민이 들었어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서연 씨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게, 지호군. 우리 서연이가 자네 얘기 많이 하네. 어머니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좀 과했어요. 앉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네들 결혼 빨리 하는 게 좋겠네. 준비 다 됐으니 다음 달에 해도 돼. 그리고 결혼 후에 이 펜트하우스 자네 이름으로 넘겨줄게. 가치가 몇백만 달러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정말요? 왜 그렇게까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 서연이 행복이 제일이야. 자네가 잘 챙겨주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하지만 안정된 미래가 눈앞에 보였어요. 서연 씨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서연 씨는 제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비싼 시계 하나, 그리고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지호 씨, 제주도로 가요. 거기서 우리 미래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어요.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실패한 과거를 잊게 해주는 그녀의 존재.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부모님의 과도한 열정은 또 뭐지? 그래도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서연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지호 씨 덕분에 제가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의심이 녹아내렸어요. 그녀의 따뜻함, 그 고독한 미소.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강남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지호 씨, 일어났어요? 오늘은 블루베리 토스트 어때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후 부모님께서 약속대로 펜트하우스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어요. 그 집은 정말 호화로웠어요. 넓은 거실, 최신 가전제품, 테라스에서 보이는 한강뷰. 미국에서 실패한 제 인생이 갑자기 안정된 궤도로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매일 출근하듯 사무실을 빌려 사업 파트너를 찾았어요. 옛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미팅을 잡았어요. 이제 안정됐어. 다시 도전해볼게. 혼자 다짐했어요. 서연 씨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어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신선한 채소들. 그녀가 직접 장을 보고 요리했어요. 오늘 피곤하셨죠? 제가 마사지 해줄게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부드러운 감촉에 피로가 풀렸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그녀와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물어보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대답이 짧았어요. 침실에서도 그녀는 약간 거리를 두었어요. 포옹은 하지만 더 깊은 스킨십은 피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매달 그녀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이라고 했어요. 건강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녀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2~3번.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걱정됐어요. 같이 갈까? 무슨 병원이야?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혼자 다녀올게요. 지호 씨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토닥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작은 불편함이 쌓였어요.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걸까?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어느 날 강남 거리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서연 씨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야, 너 서연이랑 결혼했다며? 축하해. 그런데 서연이 건강은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건강? 왜? 친구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민준 알지? 서연이 오랜 연인. 그 녀석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잖아. 서연이가 가장 필요할 때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서연이 수술 후에 더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수술? 무슨 수술? 물었지만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너 모르나? 서연이 건강 문제 있었잖아. 어쨌든 민준이 그 병원에 있으니까 서연이 가끔 보겠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라는 남자. 서연 씨의 과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저녁에 서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서연아, 민준이 누구야? 오늘 내 동창 만났는데 그 이름 나왔어.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이름 왜 꺼내? 절대 다시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과거야, 끝났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녀의 반응이 너무 세셨어요.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지호 씨. 그냥 아픈 추억이라서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알았어. 다시 안 물을게. 하지만 마음속 의심이 커졌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서연 씨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꼭 챙겼어요.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잠그고 뭔가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업 미팅으로 바빴지만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민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오후 서연 씨가 병원에 간 틈을 타서 그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평소 그녀가 일하는 방이었어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엔 펜과 노트, 두 번째엔 화장품, 세 번째 서랍을 당겼어요.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찾느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책장 뒤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열쇠가 나왔어요. 서랍을 열자 안쪽에 작은 책이 있었어요. 가죽 표지의 일기장.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옛날 추억들. 대학 시절 민준과의 만남. 민준 오빠를 만난 날 세상이 밝아졌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페이지들을 넘기다 최근 날짜로 갔어요. 결혼 전후의 기록.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안정된 삶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민준 오빠가 진짜 사랑이야. 그 문장에 눈이 멈췄어요. 계속 읽었어요. 수술 후에도 민준 오빠는 날 버리지 않았어. 병원에서 몰래 만나. 지호 씨는 모르게. 이 집은 완벽한 위장. 민준 오빠와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 손이 차가워졌어요. 지호 씨는 도구야. 재정적 안정. 가족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가 영원한 사랑. 병원에서 키스할 때마다 살아있는 기분. 일기장을 덮었어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서연 씨의 미소, 요리, 포옹. 다 거짓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호 씨, 집에 계셨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제 입맛이 쓰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오늘 병원 어땠어? 물어봤어요. 그녀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좋았어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미소 지었지만 제게는 위선처럼 보였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그녀의 등을 봤어요. 민준. 그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출근처럼 병원으로 나가자 저는 다시 서재로 갔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더 자세히 읽었어요. 결혼식 날 지호 씨 손잡을 때 죄책감 느꼈어. 하지만 민준 오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그런 문장들. 최근 페이지엔 만남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3시
병원 지하 주차장. 오늘 날짜였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숨어서 기다렸어요. 서연 씨의 차가 들어왔어요. 그녀가 내려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곧 남자가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 차림. 민준일 거예요. 그들은 포옹했어요. 키스했어요. 제 눈앞에서. 차 안에 앉아 주먹을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의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지호 씨,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 저는 일어나 그녀를 봤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물었어요. 민준이 누구야? 내 진짜 사랑?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지호 씨.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가 수술받은 이야기, 암 초기 진단, 민준과의 관계. 민준 오빠가 제 치료를 도왔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호 씨를 울면서 말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냥 이용당한 기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두려웠어요. 잃을까봐. 하지만 그 말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변했어요. 매일 아침 그녀의 요리가 나오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사업 미팅 중에도 머릿속에 그녀와 민준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친구에게 연락해 더 알아봤어요. 서연이 수술 후 민준이랑 계속 만났대. 병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어. 친구의 말에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저녁 그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혼하자. 그녀가 놀라서 봤어요. 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민준이랑 가. 그녀가 울었어요. 지호 씨, 제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실패한 미국 생활처럼 이 결혼도 끝났어요. 거리로 나서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로움과 함께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 씨는 여전히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을 준비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출근하는 척 나가서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그녀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 그 이름이 제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배신감이 커지면서 단순히 헤어지는 걸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어느 밤 서연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결혼식 날짜였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화면을 켰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들. 오늘 병원에서 봐. 사랑해. 그녀가 보낸 거예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그의 답장.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우리 결혼식 날 밤에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밤 지호랑 있는데 너 생각만 나. 빨리 끝내고 싶어. 그녀의 메시지. 인내해. 곧 만날 수 있어. 그의 응답. 눈물이 흘렀어요. 밤새 그 메시지들을 캡처했어요. 수백 개의 대화. 병원에서 만난 이야기. 키스한 순간. 미래 계획까지. 민준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내 아내 몰래 우리만의 시간. 그의 말. 아이가 있다는 언급. 아들이 태어나서 바빠. 하지만 너가 우선이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어요. 병원 내과 레지던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 그런데 서연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화가 났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사진 앱을 열었어요. 숨겨진 폴더가 있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서연 씨와 민준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오늘 점심 데이트 최고야. 캡션. 또 다른 폴더엔 비디오가 있었어요. 짧은 클립. 주말에 간 온천 리조트. 그들이 수영장에서 장난치는 장면. 민준 오빠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 영원히 함께할게. 그의 대답. 그 비디오를 재생할 때마다 제 속이 뒤집혔어요. 우리 신혼여행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 그녀가 병원에 간다고 나간 날짜와 맞아떨어졌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녀의 정기검진은 핑계였어요. 민준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지호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녀를 이용당한 기분. 그냥 도구, 안정된 삶을 위한 수단.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핸드폰을 복사해뒀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와 그놈, 그리고 그 가족을 무너뜨릴 거예요. 먼저 변호사를 찾았어요. 강남의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약속을 잡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한지호입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일기장, 메시지, 사진,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증거가 명확하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부모님의 약속도 사기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는 펜트하우스 소유권에 대해 설명했어요. 결혼 전 계약서가 있었어요. 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재산은 당신 거예요. 그 조항이 제게 유리했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간소송으로 민준 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의사라서 지위가 높으니 더 세게 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복수의 첫걸음.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으로 추적을 시작했어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전문 탐정을 고용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업체. 부부 불륜 조사 부탁해요. 전화로 말했어요. 그들은 효율적이었어요. 서연 씨와 민준의 일정을 알려줬어요.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어느 오후 서연 씨의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갔어요. 탐정이 카메라로 찍었어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사진 속 그들의 미소.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또 다른 날, 주말에 그들은 근교 펜션으로 갔어요. 탐정이 따라가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들이 산책하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이 증거로 충분해. 탐정이 보고서와 함께 보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며 이를 갈았어요. 너희들 끝났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김서연 씨와의 혼인 무효 및 재산 분할 청구.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다음으로 상간남 소송. 최민준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준의 병원 주소까지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 씨 부모님을 상대로 사기 소송. 결혼 유도를 위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재산 이전 사기.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요. 법원 서류를 들고 나오면서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소장이 도착하자 서연 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녀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지호 씨, 왜 그래요? 제발 취하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가 날 이용했잖아. 이제 대가를 치러. 그녀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지호군, 오해야. 우리 서연이가 잘못했지만 가족끼리 풀자. 아버지가 애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 증거가 다 있어요. 법정에서 봐요.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민준 쪽도 혼란이었어요. 병원에 소장이 날아가자 그는 바로 호출됐어요. 환자 가족과 불륜? 이건 직업윤리 위반이야. 원장이 소리쳤대요. 민준은 변명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사진, 비디오, 메시지. 병원은 그를 정직시켰어요.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 통보가 왔어요. 곧 해고됐어요.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동, 이유였어요. 그의 아내가 알게 됐어요.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가 있는데 그녀가 소리치며 집을 나갔대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민준의 가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서연 씨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네가 가족 명예를 더럽혔어. 나가. 아버지가 문을 닫았대요. 그녀는 제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지호 씨,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내려다봤어요. 늦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녀를 밀치고 문을 닫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불륜 증거가 명확하군요. 변호사가 일기장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 김서연은 원고를 도구로 이용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랑이었어요. 그의 변명. 하지만 판사는 여토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은 범죄입니다. 부모님 소송도 마찬가지. 결혼 유도를 위한 사기 행위. 판결이 내려졌어요. 제 승리. 이혼 인정. 펜트하우스 소유권 유지. 병 관련 조항에 따라 재산 환수 불가. 위자료로 민준에게서 5억 원 받았어요. 부모님에게서도 2억 원.
법정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겼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봐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워요. 사업은 다시 시작했어요. 파트너를 만나고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돈은 많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서연 씨의 미소가 떠올라요. 처음 만난 카페, 한강 산책. 다 거짓이었지만 그 기억이 아파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어요. 지호야, 잘 됐네. 이제 자유야,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자유지.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어요. 사람을 믿기 힘들어요.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취미에 집중할 거예요. 골프 배우고 책 읽고 여행 가요. 제주도로 혼자 갔어요. 바다를 보며 바람을 느꼈어요. 이제 나만 생각할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거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삶. 진실한 나 자신으로